한번 옳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2017년 지방직이네요. 값은 연봉이 밑줄 그가면 하면 되고요. 값은 연봉이 6천만 원을 받는 회사에서 근무하네요. 그런데 평소 한식조리에 관심이 있어서 요리학원에 수강료 100만 원을 때, 아까 기후비용서 빠뜨린 거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기후비용 설명하면서 빠뜨린 거. 이 문제 보니까 생각나네. 여러분,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 장소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버스와 택시는 당연히 대체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택시비가 비쌀 것 같아서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버스를 기다렸는데 지금 30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요. 근데 지금 약속 시간은 지금 버스를 잡지 않으면 약속 시간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나마 택시를 잡으면 약속 시간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조금만 더 버스 기다릴래요? 택시 잡을래요? 네? 30분이나 기다려. 1시간 기다렸다고 할까? 1시간 기다렸는데 금방 올 것 같아. 자, 1시간 기다렸어. 버스 금방 올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약속 시간에 늦어요. 자, 1시간 기다렸으니 금방 올 것 같은데 버스 기다릴래요? 택시 잡을래요? 택시 잡아야 됩니다.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왜? 1시간은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매몰되지 마세요. 이러한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sunk cost. 그러니까 묻혀버린 비용이에요. 묻혀버린 비용. 제 친구 중에 이 매몰 비용 때문에 인생 망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요. 서울대 대학원까지 가가지고 박사까지 받았거든요. 그 자기 스승 교수 자리를 자기가 이제 조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교수까지 다 인수인계 받기로 약속이 됐는데 이 교수가 미국에 출장 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딱 차고 들어가 버린 거야. 되게 운이 나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한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합격 못 하더라고요. 10년이 아까워가지고 또 공부하고 떨어지고 또 공부하고 떨어지고 사법시험하고 2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에서 안 되면 털털 털고 일어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매몰 비용인데 그 매몰 비용에 눌린 거죠. 제가 가끔 이 얘기도 하는데 저기 강남에 비타이드 학원을 제가 강의할 때인데 그 비타이드 그 건물 내에 월드짐이라는 스포츠 피트니스 클럽이 있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많이 와요. 저도 같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주 만났던 친구가 아니죠. 배영준이 결혼하기 전에 자주 만났어요. 그 지하 주차장에 일본 여자들 오는 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꽃다발 들고 막 디귿자로 서 있어요.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N구 때 엔화 가치가 높을 때 한국에 많이 왔어요. 지금은 N저죠. 지금 못 와요. 일본 애들 한국. 쌍코피 터집니다. 한국 오면 여행 못 해요. 나중에 환율 시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원에 있던 선생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 있어. 지금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얀색 벤츠 타고 다니더라고. 역시 영화 배우랑 결혼했어요. 나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영화 배우 이름 모르겠어. 영화 배우도 하고 탤런트인데 그 애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기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이 그 탤런트 오는 날만 가서 하는 거야. 가지고 그런데 너무 무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허리를 다쳤어요. 그럼 이제 그 옆에 이제 한방병원이 있으니까 침 맞아가면서 다니는 거야. 왜 하냐 했더니 그 탤런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돈. 왜냐하면 그게 1년 단위로 해서 회원제거든요. 200만 원 정도 돼요. 1년 회원비가. 그러니까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까서 가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입원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영어만 잘하지 뭘 몰랐어요? 매몰 비용을 모르는 거예요. 매몰 비용.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서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학교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에 보니까 재밌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족보답금에서 제가 한번 본 건데, 여기 A 학생의 가족은 주말마다 뒷동산에 올라가서 김밥 먹고 내려오는 것이 최고의 만족감을 줘요. 주말마다 그냥 뒷동산 가는데 한 10분이나 20분만 가면 그래서 김밥 싸가지고 가족끼리 오돈도서 먹고. 그러니까 얘 가족은 아빠, 엄마, A, 그 다음에 동생, 이렇게 4식구예요. 근데 이번 주말에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여기 못 가겠구나. 그래서 영화관에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당일에는 취소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자, 당일 주말이 됐습니다. 구라쳤어요. 완전히 구라청이야. 아주 그냥 해가 쨍 하고 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먼저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애들아, 이거 얼마야? 10,000원씩만 4만 원이라 가져갑시다. 이 명화라 4만 원 주고 예매했거든. 이거 오늘 아직 못 보니까 이거 오늘 취소도 안 돼. 그러니까 오늘은 영화 보러 가자. 듣던 가지 말고. 그러니까 아빠는 뭐라고 말도 못 하는 거야. 왜? 이게 엄처시야라. 그러니까 동생은 그래 그럼 엄마 말 들을게요. 그랬어. 그러면 내가 경제를 공부한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이때 영화관 가자고 해야 돼? 뒷동산 가자고 해야 돼? 뒷동산 가자고 해야지. 그럼 엄마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엄마한테. 엄마, 이건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야. 매몰 비용이 뭔지 알아? 얘기를 해줘야 돼. 매몰 비용은 의사결정에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이야. 이거 없다 치고 우리는 영화 보는 게 좋아? 뒷동산 가는 게 좋아? 뒷동산 가는 게 최고 만족주니까 뒷동산 가야지. 4만 원 포기해.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이미 투입되었는데 회수할 수 없는 비용. 그 체육관 비용 끊었는데 반환이 안 되는 비용. 자격증 공부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딸 때까지 들어간 뭐 학원 비용 이런 것들은 이미 투자가 됐는데 회수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런 것은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매몰 비용을 잠깐 빠뜨려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3번 문제로 다시 와서요. 니은번에 수강료 100만 원을 내고 요리를 배워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대. 여기 바로 수강료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매몰 비용이라고. 이미 투입은 됐지만 회수할 수가 없어요. 자격증 딴 걸로 만족을 해야 되죠. 이에 값은 회사를 사직하고 한식 전문 요리점을 차리려고 한다. 요리점을 차리려고 하는데 알아본 결과 1년간의 자, 요리점입니다. 이제 요리점을 하면 이제 수입이 있을 것이고 지출 비용이 있겠죠. 자, 매출, 이 매출이 바로 수입이죠. 매출이 얼마예요? 1억 5천. 1억 5천만 원. 비용은 합쳐보세요. 얼마예요? 인건비 3천, 보수비 1천, 재료비 7천, 1억 1천. 1억 1천이에요. 이건 현금 지출이, 현금이 나간 거죠? 그럼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명시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명시적 비용. 그러면 요리점을 하면, 일단 문제로 봅시다. 자, 기억. 1번. 기억은 연봉 6천만 원은 값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명시적 비용이다. 자, 한식 요리점을 할 때 명시적 비용은 이거고 암묵적 비용은 얼마예요? 벌 수 있었던 걸 포기한 거. 연봉 6천만 원 벌 수 있는 거 이거 포기한 거잖아. 그러면 기회비용은
이걸 합친 기업이익은 얼마요? 1억 7천만 원이 기업이익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번호 틀렸고요. 니은번. 2번. 니은이 수강료.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느니 아니라 고려할 필요 없는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맞아요. 2번 틀렸고. 3번. 값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데 대한 기회비용은 1억 1천만 원이 아니라 1억 7천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고요. 4번. 값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 당연하죠. 그러죠? 6천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이거 해봤자 얼마 벌어요? 이거 암묵적 비용이 끄고 이거 하면 수입이 얼마예요? 4천이잖아. 4천. 4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 버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됐고요. 4번. 많이 봤던 거죠. 옳은 걸 고르래요. 기억. 생산 요소 투입량을 늘리거나 연구 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할 수 있겠죠. 기억 발음 맞네요. 그럼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볼 필요 없어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문제 푸셔야 돼. 니은번 보는 순간 시간 날아가잖아요. 기억번이 맞으니까 1번 아니면 2번이네? 그럼 디귿번 먼저 보는 거야. 디귿번이 맞으면 1번이 정답인 거죠. 디귿번이 틀리면 볼 것도 없이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이렇게 숫자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시간이 한 몇 초, 몇십 초 전략이 된다고. 이걸 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 푸는데 시간을 할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문제가 20문제고 20분이죠.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3대 3대 4라는 거 아시죠? 아주 쉬운 문제 3, 아주 어려운 문제 3,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적당한 문제 4라고. 그러니까 점수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어려운 문제 3하고 중간짜리 문제 4. 그러니까 쉬운 문제 30%를 빨리 풀어야 된다고. 여유 만만하게 이거 쉽네.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정답 나왔는데 뭐 검토까지 한다고? 큰일 납니다. 정답 확실하면 빨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인 문제가 최소 몇 개 있어요. 사지선 나역이니까 25%니까 사지선 나역에 20문제 중에 몇 개 나와요. 4분의 1. 4로 나누면 5개잖아. 5개 정도는, 4개 내지 5개는 1번이 정답이라고요. 그러면 1번 정답을 빨리 풀어내면, 찍어내면 2번, 3번, 4번은 볼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1번이 정답인 걸 알고 2번, 3번, 4번 읽는 순간에 시간이 나간다고요. 바보라고, 바보. 그러니까 1번 정답 확실하게 딱 나오면 볼 것도 없이 그 다음 문제로 가야 돼요. 시간을 빨리 세이브해야 된다고, 쉬운 문제에서. 그리고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풀면 자신감 있게 푸는데 시간이 촉박하면 이제 안 보여요. 문제가 안 보여.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보이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보이고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시테크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때 4번 문제도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그러니까 3, 4번은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일단 50% 확률 나왔잖아요. 자, 그럼 디귿번도 바로 가요. A에서 C로 이동은 어디 있어? A에서 C로. 생산 가능 곡선상의 이동이죠. A에서 C로의 이동은 Y제의 추가 생산에 따라 포기하게 되는 X제 생산량을 의미한다. A에서 C로 갔죠. 이 얘기는 X제를 더 많이 만든다는 거겠지. 그럼 포기되는 Y제를 의미하는 거죠. 거꾸로 돼 있네. 그럼 더 볼 필요 없네. 정답 2번. 자, 이 시간은 공부거리로 공부 시간이니까 니은번도 보자고요. 니은번. 생산 가능 곡선 내부에 위치한 D는 생산이 가장 효율적 땡.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니은번 보는 순간 몇 초 지나잖아요. 바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을번 맞는 얘기겠죠. 생산 가능 곡선 외부에 위치한 E는 주어진 생산 요소와 생산 기술로는 생산이 불가능한 점이다. 맞잖아요. 넘어갑니다. 이런 건 점수 주는 문제인데 시간 관리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5번) 문제.
서울시 문제네요.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가. 태평양의 어느 섬에서 망고보다 바나나가 더 많이 생산된대요. 하지만 바나나가 망고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대요. 바나나가 망고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데 이걸 필요로 한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겠지. 다시 말해서 희소성이 더 크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희소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알래스카에서 얼음은 희소성이 없죠. 그러죠?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얼음은 굉장히 희소성이 높겠죠. 사막에서 모래는 희소성이 없죠. 그러죠? 건설 현장에서는 모래는 굉장히 희소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라고.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희소성과 관련해서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욕망과 희소성은 비례관계에 있나요? 반비례 관계에 있나요? 희소성이 크면 클수록 욕망도 크겠죠? 비례관계에 있는 거겠죠? 이것도 어느 신문제에 선제사 한번 언급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가면 물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다. 하지만 물의 가격은 다이아몬드 가격보다 훨씬 낮다. 아까 그 아담 스미스의 가치의 역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반. 가에 살아에서 바나나는 망고보다 희소성이 큰 재화다. 맞잖아. 생산이 많이 되는데도 비싼 이유는 그만큼 욕망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찾기 때문에, 즉 희소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가와 나의 사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용성보다는 존재량이다. 땡. 거꾸로 돼 있죠? 존재량보다는 유용성 또는 희소성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일단 기억번이 맞고 니은디가 틀렸으면 정답 끝났네. 기억? 니을이죠. 그러니까 니을번 읽으면 바보네. 그러죠? 아까 기억, 니은 읽은 것에서 끝났어야 돼요. 그러잖아. 기억 맞고 니은 틀렸으면 기억이 들어간 거 1, 2번밖에 없는데. 이해됐죠? 빨리빨리 문제를 캐치를 해야 돼. 자, 4번, 니을번 맞는 거니까 확인합시다. 희소성은 존재량과 욕구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맞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 나라에 따라 다르다. 6번, 옳은 분석. 서울시 문제네요. A제와 B제는 대체관계에 있는 제와이고 A제와 C제는 보완관계에 있대요. 이런 문제 나오면 이해가 좀 문제가 좀 어렵다 싶으면 빨리 사례를 거기다 대입을 하세요. 커피와 홍차, 커피와 설탕 이렇게 딱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해 없이 잘 풀 수 있어요. A제하고 B제는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대체? 대체제. 그 다음에 A제하고 C제는 보완제 관계래요. 그러면 A제는 커피로 하면 B제는 홍차가 되는 것이고 C제는 설탕이 되는 거겠죠. 최근 A제의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대요. 최근 A제의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대요. A제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B제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 C제의 수요는 반대 방향. 이게 기계적으로 나와야죠. 대체제 같은 방향. 보완제 반대 방향.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B제의 가격은 오르겠죠. 오르면 안 사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 하락하겠죠. 자, 이 정도 해놓고 1번으로 바로 갈게요. 세 번째는 탄력성인데 아직 안 배웠잖아요. 이거 조금 이따 보충하기로 하고. 1번 B제의 거래량은 증가한다. 맞나요? B제의 거래량 증가하네? B제 여기구나. 이거 봐. C제가 아니라 B제라고 했죠? B제의 거래량은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 빠를까? B제의
가격이 오르면 많이 사요, 적게 사요? 적게 사요. 안 사요, 안 사. 거래량, 수요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J 가격 하락한다. 맞나요? CJ 가격 하락한다. 이것도 맞네. CJ 가격은 하락한다. CJ 맞아요? AJ 가격이 오르니까 AJ의 가격이 오르니까 CJ의 수요가 감소. 수요가 감소하니까 맞아요? 틀리고? 나도 헷갈리기 시작하네. CJ의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여기 커미스 이거? 네? 최근 AJ 부품 가격이 급격히 그래. 하락했다. 잘못 봤네요. 잠깐만요. 문제를 제가 잘못 봤어요. 최근 AJ 부품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나왔죠? AJ의 부품, 이걸 왜 못 봤지? 부품 가격이 하락했대요. 부품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생산비가 하락했다는 얘기고, 생산비가 하락했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 하락. 내가 이걸 못 보고 설명드렸네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것도 달라지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AJ의 부품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생산비가 싸진 거고, 생산비가 싸졌으니까 싸게 팔리겠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대체재는 수요 감소, 보완재는 수요 증가,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면 이때 BJ의 수요가 줄었으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저 두 번째 줄을 못 보고 문제를 풀었네. 잘못 봤네요. 그러니까 1번은 BJ 거래량은 증가한다. BJ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해야 되고, CJ 가격은 하락한다가 아니라 상승한다라고 해야 되고, 3번 AJ와 BJ 가격은 모두 상승한다. 거꾸로 되어 있죠? 모두가 아니라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오르고, 그 다음에 AJ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자, 일단 1번, 2번, 3번이 다 틀렸으니까 4번이 정답인데, 이건 탄력성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해가 되더라도 한번 들어만 보세요. 이건 아직 탄력성 공부 안 했습니다. 탄력성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세히 하는데 이거 거의 1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탄력성은 해마다 영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AJ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고, AJ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탄력적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도 사는 양이 별로 많이 안 줄어요. 그 다음에 BJ하고 CJ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대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 얘기는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AJ만 묻고 있잖아요. AJ는 지금 아까 가격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가격이 내렸죠. 근데 이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라고. 가격이 내리더라도, 가격이 내리면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업의 판매 수입도 감소해요. 근데요, BCJ로 한번 가볼까요? 이건 탄력적이죠. 그러면 BJ는 가격이 하락했어요, 상승했어요, 아까? 가격이 하락했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 탄력적이니까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왕창 증가하겠죠.
탄력적이니까. C제는 어때요? 아까 가격이 올랐었죠? 가격이 오르니까 탄력적이니까 수요량 감소하는데 왕창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비탄력제 할 때는 조금 감소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해요. 조금. 이거. 가격은 많이 변하더라도 얘는 조금 변해요. 판매 수입으로 올 게 아니라 수요량이 줄어드는데 조금밖에 안 줄어요. 그러니까 판매 수입도 줄기는 줄지만 조금밖에 안 준다고. 탄력성 다음에 다시 해드릴게요. 탄력적이다 얘기는 가격에 민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안 사. 조금만 내려도 왕창 사. 그러니까 박앤셀 상품의 공통점은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인 제어할수록 가격을 인하했을 때 왕창 팔리는 겁니다. 7번으로 갈게요. 서울시 문제인데, 자, 요거 1분에 풀 수 있을까요? 이거 1분에 못 푼다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 빨리 풀어놓고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 풀어야 돼요. 자, 왼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A에서 E점은 각국이 보유한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X제와 Y 최대 생산량을 조합을 나타낸다. 즉 생산 가능 곡선의 한 점들이죠. 근데 이게 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점으로 출제를 했다고. 단 각국은 X제와 Y제 두 제어만 생산한다. 이건 당연한 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봐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됩니다. X제와 Y제의 생산에 자원이 고르게 배분된 C가 A보다 효율적이다.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생산 가능성의 모든 점은 다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점이기 때문에 A점이건 B점이건 C점이건 E점이건 D점이건 전부 다 똑같은 만족, 똑같은 효율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X제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B에서 C로 이동할 때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보다 크다. 그러니까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단위당 기회비용은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X제의 단위당 기회비용을 이 표 가지고 따져야 돼요. B에서 C로 이동한다고 한 경우 B에서 C인데 B는 두 개 80개죠. X제 두 개 만들 때 Y제는 80개 만들어요. 근데 이제 C제로 갔어요. C점으로 3개 60개요. 자, 그러면 문제는 Y제 한 단위 추가하는, X제 추가한 단위. 자, X제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 포기된 기회비용이 몇 개예요? 20개죠. 그런데 A에서 B는 A가 하나 100개, B가 똑같죠. 두 개 80개. 그러면 X제 하나 더 생산하는데 포기되는 20개. 같네. 같아요. 크거나 작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3번. B에서 A로 이동할 때 Y제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제 한 단위다. 이거 확인하면 되지. B에서 A로 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여기 있잖아. B에서 A로 가는 거니까 B에서 A로 가는 거죠. 그러면 뭘 더 생산하는 거죠? Y제를 20개 더 생산하는데 포기되는 X제는 1개잖아요. 그러면 Y제 하나당은 X제 20분의 C, 20분의 1개겠지. 어떻게 고쳐야 돼? B에서 A로 이동할 때 Y제 1단위 추가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X제 20분의 1단위입니다. 20이 아니라 20분의 1단위. 됐죠? 이런 거 1분 안에 풀려면 벅차요. 그러니까 1분 30초 여유 있게
풀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해야 된다고요. 3번까지 봤으니까 정답은 보나마나 4번이네요. 확인해 볼게요. Y제 추가 생산했다는 기회비용은 이제 Y제입니다. C에서 B. 자, 여기 써놨네요. C에서 B. C에서 B로 이렇게 Y제를 20개 늘리려고 할 때 X제는 하나 폭이 드는 거잖아요. 하나. 그러면 기회비용은 단위당 기회비용은 20분의 1개. 근데 또 하나는 D에서 C예요. D가 어디 있어요? D가 4개 35개. D에서 C로 간다고 그랬죠? D에서 C로 가니까 35개에서 60개로 25개 더 만들기 위해서 폭이 되는 건 하나잖아요. 하나 폭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25로 나누니까 25분의 1. 20분의 1이 커요? 25분의 1이 커요? 20분의 1이 크잖아. 그거 맞죠? 이게 당황하면 이게 막 숫자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생산 가능국 생산을 점 가지고 출제를 한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부분을 풀었고요. 다시 우리 교재로 올게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6쪽 희소성과 경제 문제 아까 다 소개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가지 기본 문제 What, How, For Whom 이게 해결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달랐고 또 현대사회에 와서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다르게 해결했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희귀한 것, 희소한 것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도 아까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유제, 경제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제. 그 다음 한 장을 넘겨보세요. 8페이지.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자, 합리적 선택의 기준은 기회비용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이 된다. 이때 매몰 비용은 기회비용과는 달리 합리적 의사결정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오른쪽 페이지 기회비용 계산은 차분하게 한번 집에서 풀어보세요.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데스크탑 노트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분하게 한번 생산 가능국수 만들거나 생산 가능국수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걸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차분히 한번 풀어보세요. 넘어갈게요. 통계와 그래프의 이 부분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저 뒤로 갈수록 국민소득 이론, 즉 거시경제 이론을 문제 풀 때 유리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만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규모와 변화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비율과 변화율을 먼저 비교하세요. 비율과 변화율을 먼저 비교하세요. 어떻게 다르냐면 비율은요 플러스만 존재하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퍼센트로 표시되는데요. 이건 마이너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플러스만 존재하는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실업률 어때요? 실업률 이거 플러스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실업률이네, 취업률이네, 고용률이네 많이 들어봤죠? 경제활동, 참가율 나중에 이거 다 공부합니다.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플러스만 존재해요. 이걸 우리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비율. 상대적인 비중을 말해요. 상대적인 비중. 근데 변화율은요, 변화율은 이걸 다른 말로는 증감률이라고 그러죠. 증감률. 이거는 플러스도 존재하고 마이너스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비율 또는 감소하는 비율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를테면 경제 성장률,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경제 성장률 플러스면 GDP 규모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면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GDP 규모가 줄어드는 걸 의미해요. 물가 상승률 플러스로도 표시되고 마이너스로 표시되니까 변화율이겠죠. 플러스면 물가가 오르는 경우고 마이너스면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겠죠. 물가가 오르면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로 표시될 것이고, 물가가 내리면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겠죠.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퍼센트 포인트라는 게 있죠. 여기서 퍼센트 포인트, 이건 비교 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비교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를테면 실업률이 작년에 2%에서 올해 3%로 증가했어요. 그러면 비교하는 거죠. 1% 증가한 거예요? 1% 포인트 증가한 거예요? 이 포인트란 말을 꼭 넣어야 돼요. 비교할 때니까. 비교할 때 비교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험 문제 아직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요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요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그 다음에 증가율의 속성,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플러스면 규모는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면 규모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이거 나중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돼요. 우리 거시경제 국민소득이론 가서 굉장히 활용이 돼요. 자료 분석 1번 보세요. 비율과 증감률이 이렇게 돼 있죠. 증감률을 다른 말로는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새카만 꺾은 선 그래프가 경제 성장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보다 먼저 아래 걸 먼저 봅시다. 자료 분석 2부터 볼게요. 자료 분석 2 보세요. 경제 성장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여기가 원점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퍼센트인데 여기는 플러스 영역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영역이겠죠. 그리고 740 740하고 4 갔다가 4 찍고 또 마이너스 4 찍고 다시 1로 갔네요.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라고 했어요. 경제 성장률이니까 플러스면 GDP가 커지는 거죠. 마이너스면 GDP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야? 2006년, 06년, 05년, 여기 04년, 07이구나. 07, 08, 09, 여기가 20년인가? 그 다음에 2021년, 여기가 2021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006년 이렇게 생각해서 키가 7cm 큰 거예요. 2008년에 키가 4cm 큰 거예요. 그러면 7cm 큰 것에 대해서 거기다 또 4cm 큰 건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지금 제가 7cm 크고 4cm 크다 그러니까 그럼 합이 11cm 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7cm 큰 것에 대한 4cm가 더 큰 거예요. 4%가 더 큰 거라고. 그러니까 100에서 107로 든 거고요. 107에 대해서 또 4%가 증가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거 2008년에는 2007년에 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4% 증가한 것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하고 2008년은 GDP 규모가 같은 거야. 여기 0이니까. 더 이상 안 큰 거니까요. 그 다음에 4 컸네요. 4만큼 컸어. 어느 것을 4만큼 큰 거예요?
07년도에서 4만큼 큰 거라고. 그죠? 이것에 또 4만큼 큰 거라고. 그래서 4만큼 컸는데 이것에서 또 4만큼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 4가 클까요? 이 마이너스 4가 클까요? 이 마이너스 4가 큰 거야. 4까지 큰 것에 대한 마이너스 4니까. 이 마이너스 4가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1만큼 또 증가했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세요. 2007년과 2009년의 GDP 크기는 같다. 2007년하고 몇 년? 2009년? 다르죠. 2007년하고 2008년이 같은 거지. 2007년하고 2008년이 같아요. 2009년은 더 커졌어요. 그 다음에 2번. 2008년의 GDP 증가율이 가장 낮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건 마이너스지. 2010년. 2010년이 마이너스 4로 가장 낮아요. 3번. 2010년의 GDP 크기는 마이너스 4. 2008년에 비하여 적다. 맞죠?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4만큼 컸는데, 그러니까 2007년 것에서 2008년 것도 똑같고, 이 2008년 것에서 4만큼 컸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해보자고. 이게 100이라면, 이게 104죠. 104에 또 4%가 줄어든 거라고. 그러니까 이 4보다 이 마이너스 4가 더 큰 거라고. 말을 좀 어렵게 했나? 됐죠? 그러니까 100에 대한 4하고 104에 대한 4, 뭐가 커요? 104에 대한 4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3번 맞아요. 4번. 2009년의 GDP 크기는 2006년에 비하여 8%가 더 많다. 2009년은 6년에 비해서 8%? 아니지. 2006년에 비해서 8이 아니라 4에 또 4가 증가하니까 8보다 더 커요. 4% 큰 것에 또 4%니까 더 큰. 그러니까 100의 4%가 아니라 104의 4%니까. (8%) 더 많다가 아니라 8% 이상 더 많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상도 아니다. 8% 초과. 8%를 초과해서 더 많다 이렇게 맞고. 5번 2011년 1% 증가했네요. 전년에 비해, 그러니까 2010년에 비해 GDP 증가율은 5% 포인트란 말이 빠졌는데, 비교할 때는 항상 포인트를 넣어야 돼요. 근데 이 포인트 가지고는 시험 문제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정도 하고,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 비율과 증가율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참고로 151페이지 한번 보세요. 151페이지에 그래프가 하나 있을 거예요. 보입니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물가 상승. 그러죠? 그럼 다시 11페이지로 와보세요.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 지금 두 개 비교하고 있죠? 그러잖아요. 경제 성장률하고 실업률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변화율이에요, 비율이에요? 변화율이죠. 실업률은 비율이죠. 그러면 151페이지로 와보세요. 0이고 여기가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 영역도 있고 마이너스 영역도 있죠. 여기는 실업률이죠. 이게 물가 상승률이니까. 근데 실업률은 여기가 플러스 영역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영역인데, 실업률은 마이너스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없어져야 돼.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필립스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실증적으로 영국 경제 가지고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플러스 영역도 존재하고 마이너스 영역도 존재해요. 왜? 변화율이니까. 근데 실업률은 플러스 영역만 있지 마이너스 영역은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건 없는 거야. 이것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죠? 151페이지. 이제 이해됐나요? 물가 상승률은 변화율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영역도 있고
물가가 내리는 영역도 있어요. 근데 실업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플러스 영역만 존재하고 마이너스 영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11페이지 그 자료 분석 1번 다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의 문제 중에 문제는 여러분에 맡기도록 할게요. 문제 중에 이제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시고요. 제가 7번 문제는 풀이해 드릴게요. 15페이지 7번. 제가 이 7번 문제를 저쪽 금융편에서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풀어도 될 것 같아서 7번 문제 다음 시간에 풀이해 드릴게요.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경제체제 목표 이거 다 얘기했던 거니까 복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문제 합리적 해결 비용 편익 28페이지예요. 28페이지 비용 편익 다 공부했죠? 그 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 뻔한 얘기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 이것도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만 이해하고 있으면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경제적 요인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하고 다음 시간에 간단히 할 거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생산 가능 곡선과 소비 가능 곡선 이거 뭘 설명하는 데 필요했죠? 기회비용. 기회비용 설명하는 데 필요했던 것이고 기회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생산 가능 곡선이 90% 출제가 되고요. 소비 가능 곡선은 한 10% 정도 출제된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복습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절대오야 비교오는 지금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국제경제 공부할 때 묶어서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거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복습하고 경제 주체로 갑니다. 경제 주체 중에 아까 4가지 있었죠.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인데 외국은 빠집니다. 뒤에 가서 다시 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3가지만 할 거예요. 가계, 기업, 정부. 이거 끝나면 바로 진짜 중요한 시장 이론에 들어가요. 시장 이론. 그 시장 이론부터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영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업 빠지면 손해가 큽니다. 오늘 공부하면 꼭 복습해 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예.